영화 러빙 빈센트에서 빈센트 반 고흐는 예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난 내 예술로 사람들을 어루만지고 싶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길 바란다. 마음이 깊은 사람이구나.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구나. 안녕하세요. 깊은 대화로 여러분들을 어루만지고 싶은 윤소영의 영한 친구입니다.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Look out on a summer's day with eyes that know the darkness in my soul. Shadows on the hills. Sketch the trees and daffodils. Catch the breeze and winter chills in colors on the snowy linen land.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Starry, starry night. Flaming flowers that brightly blaze. Swirling clouds in violet haze reflect in Vincent's eyes of china blue, colors changing hue. Morning fields of amber grain, weathered faces lined in pain are soothed beneath the artist's loving hand. Oh, now I understand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 did not know how. Perhaps they'll listen now, for they could not love you, but still your love was true. And when no hope was left inside on that starry, starry night, you took your life as lovers often do. But I could have told you, Vincent, this world was never meant for one as beautiful as you. Starry, starry night. Portraits hung in empty halls, frameless heads on nameless walls, with eyes that watch the world and can't forget, like the strangers that you've met. The ragged men in ragged clothes, the silver thorn of the bloody rose, like crushed and broken on the virgin snow. Now I think I know, oh, what you tried to say to me, how you suffered for your sanity, how you tried to set them free. They would not listen, they're not listening still. Perhaps they never will.
네, 윤소영의 영한 친구 러빙 빈센트 OST 스테리 스테리 나이스로 문을 열어봤습니다. 자, 오늘은 내 안에 뜰 미나 공방을 운영 중이신 지송 허선진 미나 작가님을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저희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한번 카메라 한번 보고 해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미나 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허선진입니다. 아, 정말 간단하게 정말 간단하게 네. 해주셨어요. 요청대로. 아, 지난 봄에 현정익 아나운서님이 네. 진행하시는 별과 함께도 한번 출연해 네, 주셨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또 오시게 되셨는데 사실 제가 네. 이 회사를 다니면서 읍내를 돌아다니면서 그 네. 공방 자주 이렇게 구경하고 가거든요. 그래서 아, 퇴근할 때나 잠깐 네. 나갈 때 이렇게 구경을 하는데 막 작품 네. 많이 하시고 네. 그런 걸 좀 구경을 하고 가거든요. 네, 좀 그렇게 구경하고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유리창으로. 조금 지나다니면서 그렇게 음. 보시고 근데 들어오시라고 하면 조금 부담되시는지 안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들어와서 또 보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렇죠. 아, 그래서 제가 그 항상 작업하시는 작가님 이 정수리만 보고 아, 진짜요? 진짜 정수리만 보였어요. 정수리만 보다가 아, 작가님 진짜 꼭 뵙고 싶었는데 현정희 아나운서님께서 연결을 해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네. 모시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또 이렇게 두 번째 방송을 네. 하게 되셨는데 오늘은 좀 어떠세요? 좀 덜 떨리세요? 그래도 떨려요. 그래도 저희가 방송을 네. 시작하기 전에 조금 네. 대화를 네, 하고 맞아요. 들어와서 그나마 네. 조금은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또 저희가 지난주 화요일이었나요? 네. 그쵸? 성주 미술협회 전시회 개막식에서도 뵀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전 작가님 작품 좀 열심히 봤거든요. 아, 정말요? 네, 두 작품 감사합니다. 전시하신 거 봤는데 혹시 그 작품들 간단하게 네. 혹시 소개를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제가 두 작품을 냈잖아요. 네. 이제 하나는 문자도라는 작품을 냈는데 그 예자라는 한자 네. 안에 이제 모란도 꽃을 그려서 넣은 거거든요. 그게 모란도였구나. 네네. 아, 네. 그래서 모란 꽃은 이제 부귀영화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예의를 지키고 그러면 이제 좋은 일이 생길 거다. 아, 예를 지키면 네. 이제 부귀영화가 네네. 뭐 그런 뜻에서 했고요. 하나는 해악반도도라는 작품인데 네. 그 작품은 원래 12폭 병풍으로 이루어진 작품이에요. 네. 그 중에 제가 두 폭을 모사를 그대로 따라 그린 작품입니다. 그럼 왜 12폭은 다 안 하셨어요? 너무 많아요. 아, 너무 많아가지고. 네, 너무 많아서 제가 다른 작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학이 장수를 의미하거든요. 네. 그래서 해악 반도도에 나오는 그런 모티브들이 전부 장수를 뜻해서 장생도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제일 예쁜, 제 마음에 드는 두 폭을 모사한 아, 작품이에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은 그 장수를 뜻하는 동물에는 네. 거북이 네, 맞아요. 또 있잖아요. 거북이도 있어요. 지금 장수 하자마자 네. 거북이는 아닌가 이 생각을 맞아요. 했는데 거북이도 그럼 있어요. 학도 네. 거북이도 둘 다 장수를 네. 뜻하는 동물인 거죠. 네. 아, 근데 제가 이거는 뒤에 질문을 하려고 네. 생각을 했었던 건데 갑자기 말이 나와서 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아주 큰 그림과 네. 아주 작은 그림 중에서 어떤 네. 게 더 작업하기 어려운가요? 아주 작은 게 더 힘들지 않을까요? 그쵸. 좀 네, 더 세밀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아주 큰 그림은 막 서서도 막 칠하시고 막 그러시잖아요. 네, 그쵸. 근데 보통은 한지에다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앉아서 네. 작업을 하긴 하는데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할 때는 병풍이나 이제 액자를 만들어 온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기도 해요. 네. 그러면 이제 서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쪼그려 앉아서 작업을 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큰 것보다는 작은 게 더 어렵다고 네, 손이 하시는 더 거죠. 많이 가야 되니까. 근데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그림이냐에 따라서 뭐 작은 것과 큰 것의 차이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님은 만약에 엄청 이 벽을 다 네. 채울 만큼 엄청 큰 그림과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손톱만큼 작은 그림을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오늘 안에 그려야 돼 하면은 오늘 안엔 힘들겠지만 이번 주 안에 그려야 돼 이번 주 안에 하면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시간으로 따지면 작은 걸 그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아, 큰 보통 게 또 큰 작업은 병풍 작업들은 보통 1년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잡고 그리거든요. 아, 그렇게나 오래 네. 걸리는구나.
처음에 오늘 했다가 네. 오늘 너무 심해서 이번 주로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네. 미알못이라서 진짜 알지도 못하고 오늘 24시간 하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이 생각했는데 그게 또 아닌 거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들어봤는데 네. 혹시 제가 오프닝으로 소개해드린 영화 네. 러빙 빈센트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못 봤어요. 그러면은 작가님은 어떤 영화 좋아하세요? 저는 공포 영화를 싫어하고요. 네. 좋아하는 영화는 딱히 가리는 건 없어요. 딱히 가리는 건 없고. 네, 공포 영화가 정말 싫어요. 그럼 공포 영화 어떤 게 싫으세요? 어떤 포인트에서? 그냥 뭔가 잔인한 장면, 이렇게 소리 두둥두둥 막 이런 네. 괜히 날 긴장감을, 긴장시키는 그런 게 너무 싫어요. 비명 소리. 맞아요. 근데 저도 네. 공포 영화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깜짝 놀래키는 네, 게 싫어요. 그죠? 맞아요. 갑자기 확 네. 나오는 그런 게 싫어가지고 맞아요. 공포 영화 저도 싫어요. 공포 영화 빼고 나머지는 다 괜찮다. 그냥 이렇게. 뭐 딱히 가리는 건 건 없어요. 없다. 네. 러빙 빈센트라는 영화가요, 반고흐와 관련된 영화인데요. 고흐는 밤을 사랑하고 또 밤을 연구했다고 해요. 네. 정말 유명한 작품인 별이 빛나는 네. 밤도 있고, 론강의 별이 빛나는 밤, 그리고 밤의 카페 테라스까지 이런 밤의 풍경을 많이 그렸는데, 네. 그럼 우리 작가님은 어떤 걸 그리는 게 가장 좋으세요? 저요. 아무래도 저는 꽃그림 그리는 게 꽃, 제일 아까 말씀하신 좋아요. 모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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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그게 더 좋은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힘있게 그리는 것보다 섬세한 작업을 더 좋아해요. 역시 그래서 조그만한 작품을 고르신 게 네. 섬세하셔가지고 그러시구나. 섬세한 작품을 더 이렇게 파고 또 파고 약간 이런 그런 그림류를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런 섬세한 작품은 진짜 네. 진짜 조금이라도 이게 어긋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쵸? 큰 거는 좀 어긋나도 좀 덧칠하면 안 되나요? 안 되나요? 근데 아무래도 미술 작품이니까 네. 뭐 이렇게 크게 실수 막 이렇게 먹을 없는다든지 그러지만 않으면 대충 커버는 할 수 네. 있는데 근데 작은 그런 세심한 작업들은 또 네. 커버가 하기가 또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쵸? 왜냐면은 작은 거는 하나를 지우려면 여러 가지가 같이 아, 지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러면은 섬세하게. 이제 아예 새로 처음부터 다시 하나요? 보통은 정말 안 되겠다 싶으면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제 수습을 하려고 노력을 네. 하죠. 근데 그렇게 큰 실수를 안 하려고 일단은 노력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럼 대체로 꽃들이 좀 섬세한 작업이 많이 들어가나요? 꽃보다 네. 꽃에 있는 주변에 새, 나비, 벌, 네. 이제 곤충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밀해야 해요. 왜냐면 날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가벼워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면서 네네네. 그리시는 거예요? 네. 오. 뭐 장생도 이런 거 그릴 땐 네. 돌이 조금 무겁잖아요. 그래서 네. 무게감을 줘야 하고 날아다니는 것들은 조금 가볍게. 네, 그렇게. 그럼 아예 뭐 터치를 이렇게 가볍게 하는 그런 건가요? 어떻게 그 무게감을 표현하세요? 이렇게 선을 얇게 긋는 것도 있고요. 네. 붓의 필력을 사용해서 하기도 하고 색깔로 좀 무거운 거는 조금 진하게, 가벼운 건 조금 연하게. 네네. 오, 저는 그렇게 제가 진짜로 네. 이거 아무한테도 말씀 안 드렸는데 네. 제가 그 미술? 네. 전혀 제가 학생 때 수행평가 이런 걸 네. 보면 거의 C, D를 받던 학생이었어가지고 그런 잘 몰랐는데 그렇게 무게감을 네. 표현을 하는구나. 몰랐네요. 그렇게 저희 작가님은 그럼 꽃을 그리는 거를 네. 더 제일 좋아한다 네. 하시는데 또 이 영화에서 고흐는 예술을 하는 동안 평생 네. 힘들었지만 예술로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고 또 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졌다고 하는데요. 그림으로써 또 그림을 그리는 과정 자체로 고흐 스스로 위로를 얻었을지도 네. 모르겠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어떨 때 가장 위로를 얻고 어떨 네. 때 가장 큰 힘을 얻으세요? 아무래도 근데 그림 그릴 때가 제일 그런 마음을 받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왜냐면 스트레스를 받고 제가 처음에 일을 시작한 것도
이렇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취미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해서 시작한 아,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취미 활동이 이제 직업이 네, 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거 자체로 스트레스를 받으시진 않으세요? 받긴 받죠. 받긴 받는데 일단 뭔가 구상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 과정에서는 스트레스를 받지만 이렇게 막상 붓을 들고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붓을 들고 이제 작업에 작업을 들어갈 시작하면 때는 네,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생각이 없어져요. 아, 생각을 비우고 네, 딱 거기에만 네, 몰두하는 네. 그러면 이제 또 스트레스가 좀 사라지는? 네, 조금 할까요? 네, 힘든 작업을 할 때는 받기도 하죠. 근데 네. 이제 힘든 작업은 큰 작업 중에 일부분이니까요. 너무 멋있는 말인데. 힘든 작업은 큰 작업 중에 일부분이니까요. 네.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약간 힐링을 받는다 네.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은 작가님은 작가님의 작품이 네.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그리는 작품들이 민화이고 네. 또 거기에는 다 담긴 뜻이 있어요. 네. 모티브들마다. 저번에도 제가 방송에 나와서 했던 말이지만 길상의 의미들을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그 그림을 보면 뭐 부귀영화, 뭐 건강, 장수 이런 것들이 담겨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람들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네. 다 네. 내 뜻을 좀 다 알아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죠. 왜냐하면 장생도를 볼 때는 누구나 이거 장생도 오래 사는 것만 그려놨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장생도를 그릴 때는 사람들이 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그림들을 보는 사람들이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고 연꽃 그림 같은 경우에는 연이어서 계속 좋은 일이 생기라는 뜻이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연이어서 불교가 아닌 이제 천주교나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들은 연화도를 가끔 싫어하거나 피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불교 그림에도 많이 나오니까. 근데 민화에서 나오는 거랑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는 고정관념을 조금 깨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근데 갑자기 궁금해진 건데 이런 의미들은 누가 네. 정하는 거예요? 선조들이 정했겠죠. 이미 내려오는 네. 그런 전통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궁금했어. 왜 학이 장수를 네. 뜻하고 왜 연이어서 네, 좋은 네. 일을 뜻하는 건지. 연꽃은요. 네. 원래 보통 꽃이 지고 나면 열매가 달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연꽃이 피어 있을 때 연꽃 안에 연밥이라는 열매가 달려요. 네. 그래서 이제 꽃이랑 열매랑 같이 피어 있는 작물이죠. 그래서 네네. 이제 그런 식물들이니까 이제 계속 좋은 일이 꽃도 피고 열매도 열매도 맺고 같이 맺고. 동시에 좋은 일이. 그래서 보통은 자식들 많이 낳으라고 시어머니가 이제 며느리가 시집을 오면 해주시기도 했던 그런 병풍 그림이에요. 연이어서 그래요? 좋은 일이 생기니까 연이어서 아이가 생기라는 마음으로. 그렇구나. 그러면 해바라기는요? 해바라기도 좀 비슷하지 않나요? 해바라기는 서양 모티브죠. 네. 네, 근데 그것도 요새는 많이 그리시거든요. 저희 화실에 오시는 분들도 그게 돈을 불러준다고. 돈을 불러준다고. 네. 그래서 뭐 집안 현관에 놔둔다고 해바라기 그려볼 수 없을까요? 네. 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럼 민화에는 그런 네. 서양 작물 같은 거는 거의 없나요? 옛날 작품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씩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식물들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네. 이제 그런 거는 비싸잖아요. 네네. 옛날에. 그쵸. 그러니까 그림으로 대체를 하는 거죠. 부의 상징으로. 부의 상징으로. 네, 그래서 그렸던 작품들이 있고. 그러면 그 작품들이 현재까지도 의미가 약간 네, 그렇죠. 부귀영화 계속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어 내려오는 거죠. 저는 진짜 이 뜻 도대체 누가 작가님이 그리면서 생각하면서 정하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아니구나. 네. 이미 원래 다 있던 의미로. 네, 예상하셨겠지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위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작가님 인생의 위로를 들어보기 전에 노래를 네. 한 곡 듣고 오려고 하는데요. 작가님 혹시 인생곡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인생곡
생각하기 어려우면은 그냥 네. 좋아하는 노래? 좋아하는 노래요? 요새 소녀시대 신곡이 나왔더라고요. 아, 그쵸. 네. 소녀시대. 네. 포에버 원? 네네. 그러면은 소녀시대 포에버 원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지송 허선진 미나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Forever one. It's love, it's love. We're not stopping. 네가 머문 이 세상이 더 아름다운 건 겁없이 외치던 날 사랑의 너를 영원하게 You and I 터지는 눈물이 말하잖아 난 그냥 전부 던진 거야 아무런 망설임 따위도 멋대로 끌렸던 그대로 Oh my baby 달려가 안을게 I love 너의 모든 것 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전율 속에 뜨거운 그 맘을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Girls we are forever It's now or never Yeah we forever Still forever one Ever one Ever one Ever one 날 꼭 안아 절대 놓치지 마 가슴이 뛰잖아 다시는 아파하지 마 너의 마음을 우린 다 알아 내 곁에 있어줘 이 순간도 마지막처럼 You know your love is crazy 항상 그랬지 Oh my baby 사랑해 기억해 I love 너의 모든 것 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전율 속에 뜨거운 그 맘을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Cause we are forever Still forever one It's now or never Still forever one Yeah we're forever Still forever one Ever one Ever one Ever one 언제나 너 곁에 있고 싶은데 널 생각하면 강해져 There's no one like you No one like you 우리 꼭 영원하자 우리 머문 이 세상에서 내게 말했어 다시 태어나도 널 사랑할게 Cause we are the one Ooh I love 너의 모든 것 내 전부인 너 우리는 영원 We are one 그 전율 속에 뜨거운 그 맘을 던져 Just like a love bomb We are one Cause we are forever Still forever one It's now or never Still forever one Yeah we're forever Still forever one Ever one Ever one Ever one 네, 소녀시대 포에버 원 듣고 왔습니다. 저희 작가님의 인생곡까지는 아니고 요즘 좋아하는 노래, 요즘 네, 좋아하는 노래. 요즘 좋아하는 노래. 아, 왜 혹시 이 노래 왜 좋아하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 소녀시대가 데뷔를 했거든요. 네. 그 전에 뭐 그렇게 딱히 좋아한다거나 그런 건 없었고, 근데 이제 저도 이제 30대가 됐고 네. 소녀시대도 30대가 맞아요. 됐잖아요. 근데 이제 각자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다시 완전체로 나와서 다시 이렇게 곡을 오랜만에 나온 음악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감회가 좀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같이 나이 네. 먹고 같이 성장하는 네네. 느낌. 아, 맞아요. 좋아요. 그럼 약간 친구 같은 느낌으로. 내 친구 소녀시대가 네. 이제 신곡 냈다. 약간 이런 네. 느낌으로. 그러면 친구분 노래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어요? 아니요. 아, 진짜 아니요. 웃긴 게 뭐냐면요. 저희 노래 나가고 있을 네. 때도 이걸 여쭤봤는데 네. 그때도 이렇게 싫다고 하셨는데 한 번 더 여쭤봤는데 네, 안 돼요. 반응을 안 돼요. 격하게 안 네, 된다고. 안 돼요. 아,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질문 좀 드릴까 네. 하는데요. 먼저 저희 작가님이 내 안의 뜰 공방을 네. 운영하고 계시니까 네. 공방 소개 및 홍보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아, 네. 카메라 보고. 네. 네. 저희 미나 공방은 전통 미나와 현대 미나를 같이 그릴 수 있는 미나 공방이고요. 오시면 초보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게 잘 가르쳐 드리니까 구경이라도 한번 와주세요. 네, 밖에서 몰래 네. 구경하지 마시고 네, 안으로 들어가지고. 들어오세요. 아니 근데 밖에서 네. 저희 작가님 작업하는 모습 네. 구경하는 게 쏠쏠해요. 아, 그래요? 네, 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방금 전통 미나와 현대 미나를 둘 다 네. 그릴 수 있다 하셨는데 네. 이 두 개가 어떻게 달라요? 전통 미나는 옛날에부터 내려오던 고전 미나들을 네. 그대로 모사하는 음.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업도 하고 그리고 창작도 창작도 네, 도와드려요. 아, 네. 네. 그럼 창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예 없는 그림을 생으로 그렇게 그리는 건가요? 그렇게 하시고 싶으면 그렇게도 도와드리고 네. 이제 원래 있던 그림에 자기 거를 좀 넣고 싶다 아, 추가를 하시면 조금. 네, 뭐 보통은 치과도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 정물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제 그런 그림을 모사를 하는데 그 안에 이제 자기의 의미 있는 기물들을 아, 넣으시는 분들도 네. 계시고 뭐 동물 같은 거 그릴 때 자기 반려견을 넣기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도 도와드려요. 그럼 그런 게 현대 미나인 네, 거죠? 그렇죠. 옛날 게 아니니까. 아, 그러면은 자기 반려동물을 네. 그림을 그릴 때도 원래 있던 미나에 동물 그려져 있는 그림에서 추가로 네, 그림을 추가로 그리는 그리셔도 거죠? 되고 뭐 빼고 그리셔도 빼고 되고, 그리셔도 되고. 네, 뭐 음. 그런 식으로 도와드려요. 그러면은 그 약간 수강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뭐 제자들? 네. 뭐라고 지칭을 하세요? 그냥 수강생, 뭐 제자. 근데 제가 나이가 어리니까 네. 다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배우러 오시니까 저는 그냥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아, 네. 그러면은 우리 작가님의 선생님들은 네. 그 전통 민화 그리는 걸 더 좋아하세요? 아니면 이런 현대 민화를 그리는 걸 더 좋아하세요? 그거는 나이대마다 조금 다르긴 그래요? 해요. 네. 네, 그래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전통 미나를 조금 좋아하시고 네. 좀 젊으신 분들은 색깔도 조금 뭐 핑크나 뭐 라이트 계열, 네. 파스텔 계열로 네, 뭐. 바꿔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 그러면은 전통 민화인데 색깔만 네. 바꿔서 네. 해도 그럼 그건 현대 민화인가요? 현대 미나죠. 아, 그러면 현대적인 그런 네. 색감을 넣었으니까 그쵸. 그렇죠. 그러면은 전통 민화 중에는 그런 파스텔 톤의 계열은 없어요? 있죠.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리고 근데 옛날에는 왜 파스텔 계열이 많이 없었냐면 네. 지금처럼 염료가 다양하지 않잖아요. 않아가지고, 네. 네네. 그래서 이제 5가지 색깔로 낼 수 있는 많은 색깔들을 낸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전통 안료를 쓰기도 하지만 만들어진 물감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로 예쁘게 색을 조합해서 쓰기도 해요. 그렇구나. 그럼 예전에 있었던 그 5가지 색깔은 어떤 게 있어요? 빨강, 빨강, 파랑, 노랑, 검정, 검정, 초록, 하양. 하양, 네. 초록색은 없었나요? 초록색은 없어요. 아, 그럼, 초록색은 네. 조합을 해서 쓰는 거죠. 아. 노랑, 파랑 이렇게. 나머지 색들은 다 조합을 그럼 해서 초록색은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기본 색깔이 아닌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면은 갑자기 제가 확 네. 가끔 이렇게 흥분을 할 때가 네. 있어요. 아니 전통 민화에 대부분 그려지는 아. 게 자연 풀들이잖아요. 그쵸. 그럼 초록색이 무조건 필요한 거 아니에요? 보통은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저희 후기로 올 때 이제 네. 돌가루를 쓰기 시작해요. 돌가루요? 네, 아. 거기에 이제 파란색 그리고 초록색 돌가루가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그 물감은 굉장히 비싸요. 아. 그래서 그런 파란색이 있거나 초록색이 많이 들어간 작품들은 비싼 그림 비싼 그림. 그리고 좀 있는 집에서 그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그것도 약간 부의 그렇죠. 상징이 네, 네. 되는 그림이네요. 네, 네. 아, 그렇구나. 전혀 몰랐어요. 아. 또 이렇게 하나 또 알아가는. 네.
네.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또 작가님께서 작품 한 세 점 네. 가져오셨는데 혹시 이거 하나하나 설명 간단하게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앞으로 좀 살짝만. 나갈까요? 네네. 딱 좋아요. 네, 좋습니다. 요것도 원래는 병풍 중에 일부분을 제가 예쁘게 네. 현대적으로 네. 네. 색감이 엄청 예뻐요. 네, 그래서 종이도 제가 염색을 했고요. 아, 보통 한지에다가 하는데 네. 제가 염색을 하고 한지에 염색을 하고 거기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만 골라서 약간 현대적으로 하고 나비도 그려놓고 그러면은 이 작품은 어떤 네. 의미가 담겨 있나요? 여기 모란이 있잖아요. 네. 모란은 북이 영화예요. 북이 영화. 네. 그리고 나비는 사랑. 사랑. 네. 아, 그러면 이 좋은 걸 모- 다 담은 거예요, 그냥. 모란 옆에 있는 건 뭐예요? 네, 이 모란. 나무? 괴석이에요, 괴석. 괴석. 네, 네. 모란도나 이제 꽃 그림 그리고 뭐 거의 모든 그림에 돌 괴석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 이제 괴석도 마찬가지로 장수를 뜻해요. 아, 네. 저희 장생도 장수.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혹시? 네, 네. 저 본 적 있어요. 네, 장생도에 보면 그 돌, 산 이런 게 굉장히 맞아요, 많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그 십장생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네. 전 십장생 그냥 그 동물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동물은 학, 거북이가 다인 것 같은데요. 학 거북이가 다예요? 네, 그리고 소나무, 물, 소나무, 바위, 물, 바위. 뭐 이렇게 아, 등등 뭐 이렇게 등등. 있고. 네, 아. 사슴도 있고. 사슴. 네. 그러면은 지금 이 작품에는 네. 사랑도 있고 부귀영화도 있고 괴석도 있고. 괴석도 있고 좋은 게 다 들어가 네, 있네요. 맞아요. 그렇죠. 보통 미나에는 좋은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나쁜 건 안 들어가 있어요? 나쁜 건 없죠. 질상의 아. 의미를 가진 그림들이니까. 그런 의미를 네. 가졌으니까. 네. 그러면 이거 한지도 직접 염색을 하셨다고 네.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반반 색 다르게 어떻게 염색을 하셨어요? 그건 잘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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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냥 물감 두 가지를 위아래로 이렇게 발라서 중간에는 겹쳐지게. 네네. 그렇구나. 그러면 이건 어떤 색으로 색칠을 해야겠다. 어떤 색으로 채색을 해야겠다. 네. 이거는 작업 시작하기 전에 다 구상을 하고 그렇죠. 들어가네요. 대충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하고 또 막상 칠해보면 그 색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칠해진 걸 보고 바꾸기도 하고.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다시 바꾸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 아니요, 위에 그렇죠. 그 하다가 네. 이 색깔이 원래 핑크색을 올리려고 했는데 핑크색이 안 어울릴 것 같으면 뭐 네. 파란색으로 바꾸기도 하고. 네, 창작 미나는 그래서 좋아요. 바꾸면 되니까. 그러네요. 바꾸면 네. 되니까. 그러면은 다음 작품도 혹시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여기 지금 세워놓은 작품은 자개함이에요. 자개함. 제가 지금 이렇게 자개함을 그림으로 자개 조개 껍데기 아시죠? 자개장. 네네네. 자개장. 네, 그거를 이제 형상화해서 그린 건데 제가 요거를 지금 시리즈물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면 뭐 옷장도 있고 화장대도 있고 네, 그런 네. 식으로요? 네네. 왜 자개장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셨어요? 제가 자개를 체험을 하러 간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때 너무 홀딱 반해버렸어요. 아오. 그래서 너무 예뻐서 자개를 한번 그려보면 좋겠다 음. 싶어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네. 네, 저희 선생님이 네. 한번 해보라고. 해보라고 네. 먼저 권유를 네, 해주셔가지고. 네. 그럼 자개 체험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됐나요? 그거는 제가 소반에다가 네. 그 진짜 자개를 붙여서 소반을 하나 만드는. 네. 네. 재밌었겠다. 네, 재밌었어요. 그거 진짜 재밌었겠네요. 재밌었어요. 근데 원래 네. 이런 자개장 같은 게 옛날에 또 좀 부유했던 분들이 그렇죠. 가지고 있었던 네네. 거잖아요. 그럼 이 자개장 그림도 약간 부의 상징? 네, 그렇게 의미를 두자면 의미를 두자면 원래는 딱히 없는 의미는 그렇게 딱히 없었나요? 옛날에는 자기 그림을 못 본 것 같아요, 제가. 그러면 저희가 의미를 정하자. 네, 부의 상징. 네, 부의 상징. 부의 상징으로. 그리고 꼭 할머니 댁 가면 이런 자개장 네, 하나씩 맞아요. 있잖아요. 저희 할머니 댁에도 자개 그 화장대랑 네. 옷장이 있는데 맞아요. 이게 항상 막
할머니 뭐 시집 올 때 어쩌고 네, 저쩌고 말씀을 맞아요.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요새 또 자개가 붐이잖아요. 맞아요. 카페도 네. 그런 식으로 꾸민 데도 많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붐에 약간 따라가시는 거죠. 그렇죠. 트렌디하게. 아, 트렌디하게. 트렌디하게. 아, 트렌디한 네. 공방이었습니다. 네, 트렌디한 아, 공방입니다. 여러분 다들 구경 오세요. 아, 그럼 마지막 작품도 네.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거는 소재가 조금 달라요. 네. 이게 뒤에 제가 이걸 꼽아놨는데 얘는 비단에 그린 그림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투명도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그러네요. 네, 그래서 일반 종이에 그리는 그림과는 조금 그리는 기법이 조금 다르거든요. 아, 네. 투명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칠하고 뒤에서도 칠할 수 있어요. 아, 네. 그래서 뒤에서 칠했을 때 주는 효과가 크기 때문에 비단에다가 작업도 하고 있죠. 그럼 뒤에서 그리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앞에 그리는 거랑? 앞에다가 대고 그리면 네. 나 빨강이야, 나 하얀색이야 이렇게 딱 도드라진다면 네. 뒤에서 그렸을 때는 앞에 천이 한 막을 막아주잖아요. 그럼 조금 더 은은한 빛으로 네. 그림을 볼 수 있죠. 아, 그러면은 거기서는 어떤 부분이 뒤에서 칠하신 부분이에요? 여기 뒤에 보시면 연꽃 뒤에 하얀색 아, 오, 보이시나요? 네, 뒤에서 보여요. 보면? 너무 이렇게. 예쁘다. 우와. 그래서 종이에서 주는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그러네요. 네. 오, 우와. 그러면은 이 뭐라고 하죠? 연화도? 아니요. 수틀? 수틀 네네. 같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동그란 수틀에다 그린 이유가 있으세요? 어떤 용도로 하려고? 이거는 그냥 소품으로 그리려고 소품으로. 했는데 네. 네모 틀에다가 보통 하기도 하고요. 네. 요건 소품이라서 그냥 제가 수틀에 비단을 붙인 케이스고. 너무 예쁜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예쁜데요? 그럼 비단에다가 그린 그림이면, 네. 그러니까 비단에다 그릴 때가 네. 이런 일반 종이나 이런 걸 캔버스라고 네네. 하나요? 거기다 그릴 때랑 좀 다르죠. 느낌도 네네. 다르죠? 느낌도 달라요. 좀 더 부드럽나요? 조금 더 조심스럽다고 해야 하나요? 왜냐면 이 비단도 그 그림을 그리기 전에 전후 처리를 하거든요. 아, 네네. 전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얇은 막 같은 걸 씌워서 그 격자 사이사이를 메꿔줘야 그림이 물감이 밑으로 빠지지 않잖아요. 네네, 그쵸. 근데 그 붓질을 세게 하면 그 막아놨던 막들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종이에서는 안 그래요? 종이에서도 그러기는 하지만 종이는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죠. 네. 때 밀리듯이. 일어난다. 네네. 네. 근데 비단은 그냥 아예 그 막이 없어지니까 색깔이 아예 묻지가 않는 거죠. 그러면 좀 그 말씀하신 대로 기법에도 차이가 네. 있고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네네. 되고 그런 거네요. 비단으로 그린 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갑자기 확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저희가 새 작품들을 네. 봤는데 이 작품들이 그러면 지금 최근에 하신 작품들이신가요? 제일 최근에 한 건 요거야. 네. 네. 그럼 저 비단은요? 비단은 작년 겨울이었나? 네, 그쯤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클래스도 하시잖아요. 네네. 선생님들도 가르치시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분들한테도 이런 비단 위에 그림 그리는 것도 가르치시나요? 네네. 그럼 좋아하시죠? 전 너무 좋을 것 하던 같아요. 거랑 조금 다르니까 좋아하시죠. 근데 만약에 초보자도 저 비단으로 처음부터 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어요. 근데 종이부터 먼저 접하고 비단을 하시는 분들은 종이가 더 쉽고요. 비단부터 먼저 접하신 분들은 종이는 어려워하세요. 그러겠네요. 뭘 네, 먼저 접했냐에 네, 따라서. 네. 전 비단 먼저 갑자기 제가 갑자기 이렇게 호시탐탐 소리가 됐는데 비단에 갑자기 확 빠졌어요. 그러면은 저희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민화의 가장 큰 매력이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미나는 중첩되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을 한 번 올려서 끝나지가 않고 여러 색깔을 덧바르면서 나타나는 색깔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매력이지 않나. 왜냐하면 처음에 발랐을 때는 예쁜지 모르거든요. 근데 색깔을 점점 더 올리는 과정에서 자꾸 예뻐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매력이 있는. 그러면 그런 색감에 대한 공부도 되게 많이 하셨겠어요.
그쵸. 색감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또 특히 전통 미나는 옛날에 그리던 색깔을 비슷하게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네. 이제 밑색에 뭐가 눈에 보이는 색깔이 아니라 밑색에 뭐가 발렸는지도 알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색깔 공부 많이 해야죠. 대박이다. 아 그럼 제가 너무 저도 모르게 대박이다. 갑자기 감탄을 했어요. 아 그러면 처음 배우실 네. 때 먼저 그런 색감 관련 공부 먼저 하셨어요? 저요? 네. 아니요. 저는 그릴 때 처음엔 그냥 미나 기법을 기법을 배우고 네. 근데 색깔은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에 익히고 이제 하다 보면 비슷한 종류의 색깔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건 이제 하다가 보면은 이제 저절로 익숙하게 되는 거죠. 사실 네. 사실 다른 분들은 저절로 되는 거 아닌데 작가님이 좀 이런 아, 재능이 아니에요. 있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왜냐면 현대 미나는 내가 원할 때마다 그 색깔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한데 네. 전통 미나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해야 되지? 계산된 뭔가 이 색깔에는 뭐랑 딱 들어가야 돼라는 그 규칙이 있어요. 아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해서 장생도를 여러 장 그리다 보면은 돌에는 무슨 색을 섞어야 되고 이게 뭐 또 학할 때는 반복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미나는 되게 접근하기가 되게 좋은 약간 저희 시험 공부 같은 거 하는 것처럼 네. 공부할 네, 때처럼 반복. 딱 그 조합이 있고 그렇죠. 그걸 반복하면서 네, 딱 익히는 거죠. 외우고 네, 익히는 네. 거죠. 신기하네요. 그냥 단순히 그냥 예술, 창작의 네. 고통 이런 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조금 다르네요. 저희가 그냥 그렇죠. 일반적으로 네. 생각하는 예술.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다가가기 쉽고 접하기 쉬운 예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네요. 네. 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수행평가, 미술 수행평가를 볼 때마다 거의 네. CD를 맞았던 제가 CD 네. 사람인데, 제가 CD 학생이었는데, 네. 저 같은 사람들도 이런 민화 네. 배울 수 있을까요? 쉽게 배울 수 네, 있을까요? 왜냐하면 네. 미나는 밑에 도안이 있어요. 음, 그게 이제 창작이든 옛날 그림 그리든 모사든 네. 전통 미나든 일단은 도안을 먼저 이제 만들어 놓고 그 위에 한 지를 놓고 그리는 거기 때문에 네. 부담감이 조금 덜하죠. 덜하네요. 네, 캔버스 위에 놓고 바로 하면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솔직히. 네. 근데 이제 밑에 본에다가 충분히 이제 내가 그릴 그림들을 딱 선명하게 해놓고 그 위에 시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접하기 쉬우실 거예요. 그러면 좀 네. 괜찮아요. 저 네. 위에 덧 끓이긴 잘하거든요. 그것만 잘하면 네, 되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리고 저희 작가님 작년에 네. 인사동에서 30 그리고 하나라는 네, 개인전 하셨잖아요. 맞아요. 맞죠? 네. 이런 개인전 컨셉이나 주제는 혹시 어떻게 정하세요? 컨셉 첫 번째 개인전에는 컨셉이 딱히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 하는 개인전이기도 하고 제가 이때까지 했던 작품들을 선보여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목을 왜 30 그리고 하나라고 했냐면 제가 그때 31살이었거든요. 조금 가볍게 정하신 거죠? 아니 31살이었는데 네. 첫 번째로 하는 개인전이잖아요. 네. 그래서 30 그리고 30이 처음 시작되고 되고? 내 개인전이 처음 시작된다. 오. 그런 의미에서 30 그리고 하나라고 지었고 네, 그랬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러면은 그때는 딱히 그런 컨셉이나 주제를 네. 명확하게 잡은 건 아니고 네. 지금까지 네. 만드신 작품들을 선보이는 네. 자리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또 개인전은 또 안 하시나요? 제가 11월 15일에 11월 15일에 그래요? 11월 네. 15일부터 언제까지 그럼 하세요? 25일까지 열흘. 25일까지. 네. 자, 어디서 하시는지 이제 홍보하셔야죠. 11월 1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성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제 개인전이 열립니다. 좋아. 그 혹시 주제가 있나요? 컨셉? 컨셉은 딱히 없고요. 네. 제가 그때 인사동에서 했던 이제 작품들을 이제 여기에도 같이 걸 네. 거거든요. 왜냐면 경북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제 작품이 아직 소개된 케이스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쵸. 네, 못 보여드린 작품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같이 지금 여기 하고 있는
자기장 시리즈. 네. 어우, 너무 해서, 좋아요. 같이 선보일 예정이에요. 아, 좋습니다. 네. 자개장 시리즈. 아, 그러면은 그 제목이 있나요? 이번 개인전? 제목은 지금 미정이에요. 아, 미정이에요? 네. 그럼 같이 정해볼까요? 약간 생각하고 있는 건 네. 이제 미나 성주에 물들다. 아, 민화 성주에 물들다. 네. 요런 식으로 이제 지으려고 하는데 이제 따듬고 있어요. 아, 따듬고 있어요. 네. 아, 좋은데요? 아니면 근데 그 30 그리고 하나처럼 네. 우리 개인전이니까 네. 작가님 그런 개인의 그런 걸 좀 넣어야 더 좋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성주에 저를 알리는 게 더 아, 먼저라고 생각을 먼저고. 해요. 미나를 네. 조금 더 알리고 첫 번째 개인전 때 제 거를 내세워서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성주에 제 거를 이제 풀어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봤으면 좋겠다. 누구의 개인전 뭐 이런 거보다는 아 성주에 이렇게 작업 활동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뭐 미나가 조금 더 밝고 조금 젊은 감각으로 들어갈 수도 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전시기도 해서 아, 그럼 이제 허선진 이런 이름을 알리기보다는 네. 성주의 민화를 좀 네. 알리고 싶은. 네. 아, 그러면 그 이름 괜찮은데. 성주 민화에 네. 물들다.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요. 저희가 사실 저희 주제가 위로라고 했는데 네. 위로 얘기 듣기도 전에 네. 벌써 시간이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났어요. 네. 그러면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네. 본격적으로 우리 작가님의 위로 듣고 올게요. 015B의 텅 빈 거리에서 듣고 올게요.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지송 허선진 민화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내 곁에 머물러줘요. 말을 했지만 수많은 아픔만을 남긴 채 떠나간 그대를 잊을 수는 없어요. 기나긴 세월이 흘러도 싸늘한 밤바람 속에 그대 그리워 수화기를 들어보지만 또다시 끊어버리는 여린 가슴은 그댈 이제 알 수 있나요? 유리창 사이로
네, 자 이제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인 위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해요. 혹시 작가님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가 있으셨나요? 힘들 때라고 하면 딱히 사건이 그렇게 있진 않았지만 네. 저는 일단은 회사를 그만두고 이 직업을 선택해야 할까라는 고민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회사를 때려치고 새로운 일을 한다는 건 쉽지가 않잖아요. 그쵸. 그래서 되게 고민도 많았고 일단은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까 그런 것도 고민을 조금 했었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아예 뒤바뀌어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고민을 조금 많이 하고 그리고 처음부터 제가 돈을 이렇게 벌거나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작품을 전념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그쵸. 고정적인 금전적으로. 네. 수입이 있다가 그게 딱 사라져 버리니까 처음엔 괜찮았어요. 네. 왜냐면 나 좋아하는 일 하니까 나 멋진 녀석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장기화가 돼 버리니까 그때는 조금 고민을 많이 했었던 그때는 조금 이게 맞나? 이게 맞나? 내가 회사를 때려치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렇게까지 고민을 해야 하면서 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을 할 때 텀이 길진 않았지만 네.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네. 결정한 네, 지금이 후회되진 않으세요?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어요? 네. 잘 그만뒀다. 그 회사 잘 그만뒀다. 아니 근데 뭐 그때 회사 다닐 때도 되게 네. 재밌긴 했었어요. 다 재밌고 즐겁고 회사 생활도 즐겁게 했었으니까 네. 그때 더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거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아, 그러네. 네네. 네. 근데 막상 그만두고 나서 그때도 좋았지만 지금도 좋아. 지금 훨씬 좋아.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은 그렇게 약간 힘이 들 때, 고민이 많을 때 네. 우리 작가님은 감정이 좀 고조되는 편이신지 아니면 좀 차분해지는 편이신지. 고조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차분해진다에 가까운데 약간 네. 멍 때리는 것 같다. 멍 때리고.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다가 에이 몰라. 아이, 되는 대로 몰라? 해보자. 이렇게. 그래도 되는 대로 해보자. 네. 이렇게라는 네. 결론이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그쵸. 멍한 타이밍이 되게 조금 길어요? 그러니까 누가 말 걸어도 약간 이렇게 어떤 거에도 집중을 네, 못하고. 네, 맞아요. 정신이 멍해지. 정신이 멍해지고 약간 다 약간 삶을 놓아버리고. 네, 맞아요. 그러면은 약간 그럴 때 가장 네. 위로가 되는 장소가 있나요? 혹시 어. 공방? 아닌 것 같은데. 공방은 이제 일을 하는 곳이라서 공방은 공방에는 아니고. 아니고 제 방. 방 침대 위 네, 이렇게. 네, 침대 위. 그쵸. 저도 거기가 가장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누워서 네. 그 누워있든 앉아있든 네. 간에 그 침대 위가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저도 집에 있을 때 가끔 네. 거실에서 네. 가족들한테 집에 가고 싶다 약간 이러거든요. 엄마 집이잖아. 아니 이건 집이 아니야. 내 방에 침대에 누워있어야 내 맞아. 집이야 약간 맞아요. 이런데 그런 느낌인 거죠. 방이 주는 뭔가 안락함이 되게 내 공간, 나만 쓰는 공간이라는 생각에 약간 방해도 좀 덜 받는 것 같고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위로가 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작가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노래 한 곡 있을까요? 위로가 되는 노래. 힘들 때 들었던 노래. 힘들 때 들었던 노래. 제가 고민이 되게 많았을 때 이 노래가 언제 나왔는지 생각은 잘 안 나지만 네. 제가 뭔가 고민하고 있었을 때 들었던 노래가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왜요? 곡이거든요. 그냥 그 가사가 그리고 뭔가 잔잔하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크게 막 올라가고 내려가지 않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들었을 때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게 지금 생각이 났어요. 그럼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를 오늘 클로징 곡으로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정말 마지막 질문이에요. 저희가 벌써 1시간이 다 되어서 빠르게 클로징을 하는데요. 네. 마지막 질문으로 작가님의 40살, 50살에는 어떤 모습일지, 어떤 걸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막 상상이니까요. 네. 상상이니까 상상이죠. 미나로 일단 이름을 좀 날렸으면 이름을 또 좋겠고요. 날리고. 그쵸.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문화재 수리 기능사라는 공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공부가 다 되면 이제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모사하거나 그런 일들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너무 라는 좋은데요. 생각을 너무 가지고 있어요. 멋있는데요. 그러면 그게 막 발굴된 네, 미술 작품들 네, 다시 네. 이렇게 채색하시고 약간 그런 거죠. 그렇죠. 그쵸. 이렇게 조금 훼손된 부분들을 조금 정리하거나 이제 옛날에는 그림을 그 박물관에 있는 작품들이 전부 옛날 작품이 아닌 건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럼 왜 박물관에 있는 거죠? 그 제가 공부하고 있는 게 모사공이라는 네. 직업이거든요. 자격증이거든요. 이제 그거를 따고 나면 문화재가 오래되고 손상되면 박물관에 걸어놨을 때 훼손이 많이 될 수 있잖아요. 아,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장고에 잘 보관해놓고 네. 그거랑 똑같은 원본을 만들어요. 어머.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박물관에 전시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원본 보존을 위해서 이제 똑같이 만들어서 걸어놓기도 하는데 그 자체도 이제는 원본이 되는 거죠. 그 자체로도 원본이 네네. 되는. 나중에 나중에 네. 이제 우리 후 세대가 봤을 네. 때 이제 그것 또한 원본이 되는 거니까 아. 그런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그러네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진짜 의미 있는 네. 일이네요. 그럼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약간 김홍도가 되시는 약간 그런 네. 느낌인 거죠. 이게 이유가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좋겠죠. 약간 네. 그 후대가 봤을 때는 네. 이 작가님이 그리신 작품, 네. 김홍도 작품이고 네. 이렇게 네, 네. 생각이 되는 그런 거잖아요. 헉,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그러면 그런 작가가 되고 싶어요. 멋있어요. 역시 신여성. 야망 있는 신여성. 그러면 저희 이 야망 있는 작가님의 위로가 되는 노래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보고 저희 영한 친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성주 FM 92.7MHz 윤소영의 영한 친구 지송 허선진 미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해주세요. 안녕. 쉽지 않죠. 바쁘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죠. 바라는 게 더럽게 많죠. 그렇죠. 쉬고 싶죠. 시끄럽죠. 다 성가시죠.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있는데도 집에 가고 싶을 거야. 그럴 땐 이 노래를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내가 칭찬해줄게요. 보고 싶어 많이 좋아해요. 더 많이 안아주고 싶어요. 사랑 비슷한 걸 해요. 어쩌면 정말 사랑해요. 배고플 땐 이 노래를 아침 사과처럼 꺼내 먹어요. 피곤해도 아침 점심 밥 좀 챙겨 먹어요. 그러면 이따 밤에 잠도 잘 올 거예요. 힘들어요. 아름다워서 알아봐줘요 나를